이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바로 2부 순서로 갈까 합니다. 다시 평생학습 시대로의 포럼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포럼은 약간의 좀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포럼에는 발표자 분들께서 정말 이 평생학습 도시를 어떻게 7분 안에 얘기해라고 하지만 7분만 얘기해 주시면 포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7분 이내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세 분의 발표자 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평생 교육사분들이 많으시죠, 여기는. 네, 오늘 평생학습 같이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에서 온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거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평생 학습 시대로라는 말로 오늘 시작을 하고 또 앞으로 평생학습 도시 페스티벌이 오늘 1회잖아요. 이렇게 1회를 하기까지 우리 광명 시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제가 1회에 첫 번째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여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은평은 지금 평생학습 도시 우리 다음을 찾아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 다음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중간에 우리 도시의 우리 다음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은평구는 퍼즐을 지금 했는데요. 퍼즐 맞추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은평 같은 경우에 다양한 우리 그 지역 문제를 가지고 각각의 곳에서 특색 있는 것들을 같이 맞춰가고 또 여러 단체에서 함께 퍼즐 맞히듯이 우리 은평구가 더 발전하는 그런 도시라는 표현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퍼즐 형식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맞춰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0분으로 알고 왔는데요. 또 7분이라고 또 말씀하셔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생학습 도시 같은 경우에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 3개 도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73개 도시가 가입을 했고요. 오늘 3개 도시인가 4개 도시가 더 가입을 해서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88% 이상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조직이기도 하고 또 평생학습이 앞으로 미래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평생학습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시설이 우리가 3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만 해도 24만 개 이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전문 인력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자격증 받으신 분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5, 16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더 오늘 놀랐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인 양적으로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질적인 부분은 어떨지 한 번 더 그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평생학습이란 도시 또 도시에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광명시장님 도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너무 심각하죠.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 또 기술혁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도시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평생학습의 열쇠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도시 전반에 그걸 좀 도시의 이제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도시 전반의 역량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생애 결집 평생 교육 시대로 나가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평생 교육의 환경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 다음을 찾아가는 것, 우리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평생학습 시대로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평생학습만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런 평생학습이 도시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고 우리 그 삶의 질에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평생학습 도시 은평은 은평다움이라는 게 뭘까?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님, 우리 양천구는 다 목동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양천은 양천다움이 어떤 것으로 하고 계세요? 이기재? 이기재 양천구청장님이 성함이 이기재이신데요. 이기재답게. 오, 멋지세요. 네. 우리 이천시장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이천의 특색을 살리는 것 맞습니다. 각각의 특색을 살리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은평다움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은 지금 그 158개 네트워크로 기관들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시민 주도의 네트워크로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은평구의 시민교육과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기관들 15개의 네트워크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지역 풀뿌리 기반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은 특징은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함께 나서는 것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평에서는 저희가 지역 자원이 별로 많지가 않은 도시입니다. 저희가 베드타운이기도 하고요. 인구는 48만인데 예식장이 하나 없고요. 대학도 대학이 기독대학이 하나 있는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학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자원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대가 있어서 서울대 관악구청장님은 굉장히 제가 부러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대학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1동1대학을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 개 대학과 한 개 동을 연결해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대학은 이론은 실상 있지만 실천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실천을 실제로 해볼 수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 대학과 그 주민자치가 함께 연결을 해내면서 지역사회가 연결하면서 그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그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은평은 1동1대학 사업으로 해서 녹번동 같은 경우에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녹번동 같은 경우 주민들의 정말 환경 문제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거리도 만들고 아이들 식물 해설사도 하고 있고 굉장히 그런 그 동이고요. 그다음에 역천 같은 경우에 저충지원지로서 복지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대 사회복지대학원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멜다잉이라고 해서 우리 죽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고민을 하죠. 명지대가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명지대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 흑백 요리사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요 효소 김치 담그기 장담그기 이런 거를 또 경기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또 다른 동하고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대학은 연대하고는 저희가 이제 진관동하고 세계 그 화가분들의 작품 고나 고갱의 작품들을 놓고 그 화가분이 그 그림을 왜 그렸는지 어떻게 그리게 됐는지 그 뜻을 같이 고민하면서 인문학 강의도 듣고 이렇듯 16개의 동이 이렇게 각자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쭉 이렇게 환경대학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저희가 11월 지금 6일날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과 공유회를 합니다.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과 공유회를 해서 이 성과 공유회에서 나타난 것들이 은평구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네 배움터 있는데요. 실상 저희 은평은 다른 것보다도 아까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구립 도서관이 저희가 8개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7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들과 또 동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기타 주민자치 공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전체를 다 연결해서 5분 안에 배움터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5분 안에 내가 걸어서 나가면 어느 곳에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5분 안에 배움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됐는데요. 광명시는 작년에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올해 이제 돼서 지금 열심히 저희가 감탄 행동이라고 해서 감탄 행동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시범거리 조성이라든가 탄소 중립 실천단, 주민 인식 제고 캠페인이라든가 생애 주기별 환경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환경 교육은 저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애 주기별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탄탄대로라고 해서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친환경 그대로 해서 녹본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5학년, 6학년들한테 그 8주 동안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줄여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5학년들은 58% 정도, 6학년들은 64% 정도를 줄여내더라고요. 스스로가 본인들의 쓰레기를 기입하고 또 중량도 재고해서 그렇게 쓰레기를 줄여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시범 학교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올해는 12개 학교로 지금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50 우리가 탄소 중립 환경 실천, 환경 교실을 또 해서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생태 모니터링단 이 시민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활동가들이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주민들에게 또 프로그램을 같이 설명하고 또 그분들을 또 양성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은평은 평생학습 도시의 은평다움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은 시민주도 협력 네트워크를 지금 통해서 저희가 일동일대학 사업으로 열려있는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 우리 동네 배움터를 통해서 근거리 평생학습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환경으로 특히나 중요한 거는 아까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만드는 일들인데요. 저는 우리가 탄소 중립 보통 탄소 중립 많이 하고 또 2050년에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2030년도 말씀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나 하나만 이거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죽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혼자의 실천으로 인해서 전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 은평 구민들은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은 이렇게 평생학습 도시의 은평다움을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평생학습이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고 오늘 이렇게 다시 평생학습 시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도시의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그 다음 273개의 평생학습 도시의 그런 다음, 본인 도시만의 다음은 무엇일까?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은평의 평생학습 다음은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더 멋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다움, 은평다움, 그죠?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장님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가 평생교육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김경희 이천 시장님이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도 많이들도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을 너무 조금밖에 안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또 운영 사례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포럼 나눌 수 있는 토론까지 이어지니까요. 얘기 듣고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면 이따가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천 시장님이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켜보고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의 선도도시 이천시장 김기영입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창의도시고 또 국내적으로 아주 명품으로 인정된 우리 임금유표 2000쌀, 도자기, 그리고 장원의 햇살의 복숭아, 인삼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글로벌 회사인 SK 하이닉스의 본사와 연구소가 위치한 곳으로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지금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선정된 임금유표 2000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오셔서 오시면 아주 즐거움에 거리가 많으니까요.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초 읍면동 주민자치 학습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왼쪽? 그래요? 여기 보이질 않잖아. 네,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이천은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어느 도시보다 선도적인 학습도시라 자부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이천이 걸어온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되고 그 다음 해에 전국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가입해서 세계 학습도시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장애인 학습도시 선정, 2023년 전국 평생학습 우수상 수상,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천시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발 앞선 생각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현재 관련 정책을 20년 앞서 추진하여 왔기에 평생학습의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시만의 특별한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전국 최초 새로운 조직 운영을 도입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했고, 이게 딱 네가 해 그럼. 여기 화면이 딱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돼서요. 예. 2010년의 특별한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전국 최초 새로운 조직 운영을 도입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했고 전국 최초 전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을 수립했으며 이천시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직 운영을 위해 이천시는 공간,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연계한 이천시만의 독창적인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라는 기반과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의 학교, 평생학습기관,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톱니바퀴 굴러가듯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마을 단위의 풀뿌리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생교육법 시행에 따라 읍면동 학습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천시는 전국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를 학습의 기능을 더해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리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자치학습센터를 도서관, 카페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달모람, 도예솔, 백년의 사랑처럼 지역의 지명을 활용한 네이밍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를 보다 친근한 소통의 공간으로 다가오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다른 점은 이천시는 본청과 읍면동에 평생학습 예산과 주민자치 예산을 수립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주민자치에서는 공모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통해 주민자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은 평생교육사가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영역에서는 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교육, 진로교육 등 7개 영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학습 모임이 결성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재능 기비와 취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학교, 도서관, 평생학습기관 등을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의 축제, 전시회,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며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영역에서 살펴보면 평생학습을 통해 발굴된 의제는 주민총회를 거쳐 이천시에 주민참여 예산에 제한하거나 주민자치 사업으로 추진하며 마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함으로써 변화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전인 2004년에는 36개 프로그램에 720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배치 후에는 4배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 대비 2024년에는 36배 상승한 1328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참여자는 27배 상승한 19,248명까지 늘어나며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서는 지역 문제, 자연, 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카페 투어 학습, 읍면동이 함께하는 공유 학습, 디지털 문해, AI 교육 등 사회 이슈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시민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성장과 시민의 의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상생 운영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주민자치센터가 단순 문화센터가 아닌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학습을 통해 도출된 해결 방안 등을 주민자치 사업으로 구현시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상생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결합된 주민자치학습센터는 지역사회 문제들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발전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상생 운영됨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예산의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확대된 예산은 주민자치 사업 범위를 확장시켜 시민의식 개선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사가 평생학습 업무와 주민자치 업무를 전담하기에 효율적으로 원활한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끝으로 이천시가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학습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습니다. 취미, 환경, 지역 문제, 아이 문제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학습하고 모임을 활성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고 주민 강사, 마을 활동가,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역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지역의 자원으로 순환하고 지역의 네트워크 연결고리가 유기적으로 공유될 때 지역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지역과 소통하게 됩니다. 주민자치 학습센터가 나아갈 길은 지속 가능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학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주민자치와 평생 학습의 상생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뱀을 통해 변화하고 그 힘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교육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대학하고도 RISE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 안에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와 함께하는 사업들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시장님들이 관심 가져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기재 양천구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평생학습 시대 통합행정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화제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단추가 누르는 거가 아마 저쪽에 있죠. 우리 노트북이 여기서 혹시 근데 우리 보시는 데는 다 보셨죠 내용은. 그래서 네 넘겨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의 이기재 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명시장님 또 저기 은평구청장님 다 재선의 지자체 단체장님이시고 탄탄하게 평생학습을 주도해 오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구청장 된 지 이제 2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간 민선 8기의 지자체를 이끌어 오면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느꼈던 문제의식들 이런 걸 좀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또 AI 시대의 디지털 교육 등등 사실 평생학습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득 수준의 증가라고 봐야 될 텐데 교육열 또한 굉장히 높아져서 단순하게 이제 성인 교육,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인 교육 등등이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앞다투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발맞춰서 아마도 양천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양천구에서 민선 8기에 해왔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그 전에 아까 우리 이천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법 개정이 우리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1999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2024년 올해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동단위에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하게 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한다든가 등등 굉장히 법 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평생학습 센터를 동단위에 다 구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지자체로서는 고민거리인데, 또 우리 이찬 시장님께서 오늘 해법으로 주민자치 학습센터라는 해법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에서는 그 지난 2년간 4개의 큰 교육 사업을 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평생학습 포탈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60개 기관에서 거의 한 3천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나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석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포털로 다 묶어서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수강 신청을 하기도 좋고, 또 각각의 강의 평가를 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구의 입장에서는 어느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지에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포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포털을 구축하고 보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는 2017년부터 포털을 구축하고 계셨더라고요. 굉장히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25개 구에 현재 저희가 포털을 구축함에 따라서 포털이 구축된 구가 3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 포털을 통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공유되고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인데요. 양천구도 또 다른 구와 비슷하게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걸음만 학습장이라고 그래서 민간 시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로 보면 이제 신월동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평생학습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생학습 센터를 이번에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 문화예술센터도 구축을 해서 그 지역에 부족한 자원을 충족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평생학습관과 그리고 평생학습 센터 이렇게 이제 구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글을 학습장은 제외하더라도. 서울의 25개 구를 보니까 대부분이 평생학습관이 하나인 곳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센터가 하나 정도 있는 구 정도가 꽤 많고, 강남구만 유일하게 한 7개의 센터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가. 그런데 이게 이제 동마다 과연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동마다 센터를 다 구축할 수 있느냐? 아까 이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동주민 센터에서 다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은 돌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주민센터로 바꾸면은 뭐 법을 그냥 바로 지키는 거가 되긴 할 텐데, 과연 그것으로 그 평생학습센터를 다 구축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 있고요. 저는 최소한 우리 양천구로 얘기하면은 동이 18개지만 생활권으로 얘기하면 한 7개 정도 생활권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그 생활권별로 센터 하나는 구축돼야 되지 않겠나. 이랬을 때 법과의 어떤 관계,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저희가 또 좀 지향하는 바는 학교 밖 공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즉 교육청에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이제 단위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데, 과연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기존의 우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보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예를 들어서 수준별 교육보다는 평준화 교육, 그리고 어떤 그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AI 시대의 미래 교육들을 즉각 담보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양천구에서는 교육 도시이니만큼 교육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직업만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포함해서 미래 교육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여러 가지 학습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것에 착목해서 각 권역별로 교육지원센터와 미래 교육센터를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학교 밖 공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2회째 Y 교육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3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는 교육과 관련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포럼과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챗GPT 경진대회, 그리고 입시 진학과 관련한 컨설팅과 설명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기술과 관련한 체험 활동 등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묶어서 우리 교육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양천구가 학원과 학부모의 열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교육도시가 아니라 행정에서 실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이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그 현안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의 지금 고민거리고 관심사항입니다. 방과 후 돌봄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학교마다 방과 후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돌봄 교실이 있는데 또 늘봄 학교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 상호 관계,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지하가동센터와 키움센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늘봄학교와 또 어떻게 연계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학교에서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등등의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그다음에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게 고민거리고요. 또 학교 시설 주민 활용 방안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사실 학교의 운동장, 도서관, 식당 등등의 많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양천구 같이 서울의 한 복판에서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거의 여유 가용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측면이 강할 텐데, 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의 담장은 높아서 지자체와 학교는 늘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교육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60개 학교가 있는데 단위 학교마다 한 4천만 원 정도의 교육 지원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내려주고 있는데, 과연 그 돈은 꼭 필요한 것인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구청에 와서 또 동일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맞는지,
또 서울시 교육감께서 전자칠판을 각 학교에 보급하자고 하는데 각 구청에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할 때 그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 왜 이거를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장하고 같이 해결하지 못하고 각 구의 구청장들에게 또 이걸 요구하는지 등등의 아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 기부 체납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양천구에 이제 2만 6천 세대가 5만 3천 세대로 엄청나게 이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학교 부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는 무조건 기부 체납해서 달라는 거고, 서울시청에서는 절대 줄 수 없다, 교육청에서 토지를 사가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필요성, 학교는 필요한데 그 누구도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직면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에서 핀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저는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평생교육의 그 범주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즉 교육 선진국들은 핀란드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이런 부분에서의 평생교육은 사실 거의 모든 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과 평생교육을 철저히 분리해서 학교의 정규 과정은 교육청,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지자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라 하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의 교육을 관장하는 거라고 볼 때 평생교육의 범주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 평생교육을 담당함에 있어서 우리 같이 교육청과 어떤 지자체로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장, 즉 지방정부의 장이 모든 교육을 통괄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더라.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고민 포인트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교육청하고 예산이 분리되면서 나오는 비효율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그 고민들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수를 다녀와서 기고를 했습니다. 어떤 기고를 했냐면은 보니까 이게 지자체의 일반 행정과 그 교육 행정이 통합되어야 된다. 통합되어야 이 비효율의 문제, 그리고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기고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번에 투표율이 23.5%입니다. 교육감님 새로 당선된 분이 11.5% 정도 득표를 하신 거예요. 50% 정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교육감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없으시죠. 그리고 교육감을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 교육감은 정당의 추천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선거 자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서 선거운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로, 제가 행정가의 입장에서 쭉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이런 그 교육감 직선제는 좀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러닝메이트 제도로 바꾸든가 임명제로 바꾸든가 해서 행정을 통합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에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을 어떻게 잘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생학습이 더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을 정규 교육과정과 철저히 분리하는 이 문제점, 이거를 개선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교육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지방 분권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사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진지한 의견들 그리고 굉장히 좀 필요한 그죠? 그런 주제를 좀 던져 주셨는데요. 자, 발표자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잘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정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준비하는 동안 우리 청중께서도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정 토론자께서 잠시 후에 이제 앞으로 나오실 텐데 우리 이천 시장님께서는 일정으로 토론을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쭉 이어가는데 괜찮으시죠? 쉬는 시간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토론을 좀 주제를 들으면서 이게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지금 발표에 이어서 이제 토론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 패널분들의 의견들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 우리 지금 준비가 되신 분들 되셨으면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자장은 우리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님이신 우리 박승원 회장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고요. 다시 평생학습 시대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우리 세 분의 한 분은 이제 가셨기 때문에 두 분의 단체장님 또 함께 모시도록 하고요. 발표하신 분들과 우리 지정 토론자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남궁영 회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장님이죠. 우리 변종임 본부장님 혹시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평생교육학 우리 양병찬 회장님 앞으로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지정 토론자님들은 제가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세종시에 진흥 원장님도 계시고요. 우리 변종인 교수님은 제가 박사 때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오늘 많은 또 멋진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원입니다. 화장실 가신 분들 얼른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 배회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 시장님은 오늘 쌀 축제 중이시랍니다. 이기재 청장님 발표 듣고 죄송하다 말씀하시고 먼저 가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양천구청장님과 김미경 청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미경 청장님과 이천 시장님은 이제 그 행정단위 읍면동 동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 체제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양천구청장님께서는 이제 미래교육 중심으로 말씀하시면서 제도적으로 이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에 있어서 평생교육만큼은 통합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런닝메이트 선거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예. 저는 더 나아가서 지역 교육장도 직선제로 선출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동의하던데 동의하시죠? 네. 평생학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오늘 동의 안 하십니까? 이제 세부 동의 안 하십니까? 예, 뭐 의견이 다 민주사회에서 다를 수 있죠. 양병찬 지금도 공주대학교 계시죠? 평생학교 학회장님 그리고 변종임 구평원 본부장님 그리고 남궁영 전국의 평생학진흥원 원장님 협의회 회장님 세 분이 올라오셨는데요. 세 분께서 7분씩 발표하시면 그거 듣고 플로에 질문 듣고
답변 드리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시는 걸로 되어 있나요? 우리 양병찬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 학회장으로서 초대받아서요. 제1회 전국 평생학습 도시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현재는 공주대학 교육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999년도 광명시청에서 있었던 평생학습 도시 선포식에 참석했을 때 그 감동이 기억납니다. 그때 지금 박 시장님이 실무 책임을 맡고 계셨었어요. 저는 초대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풍문으로 온 팜플렛을 보고 왔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강당에 꽉 차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학습이 특히 평생학습 도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살아가시면서 배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고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서 학습도시로 지정됐고 또 평생학습 축제 그리고 박람회 이런 걸 할 때마다 광명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평생학습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습도시 페스티벌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들이 지금 세 분의 발제에 의해서 정리됐고 또 다시 그것이 공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대단히 좋은 이슈들을 그리고 현장감 있는 이슈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발표문은 보냈으나 인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세 가지 주제 발표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하나씩 종합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천구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교육 자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평생교육 시스템이라는 것, 특히 학습도시라는 하나의 도시에서 그것을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로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산에서도 그렇고 체계에서도 그렇고 학습의 공간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자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지만 해법으로 내놓으신 광역 단위의 러닝메이트랄지 이 시도 단위에서의 교육 자치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는 게 필요할까? 박승원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초 레벨에서 교육 자치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행정학계에서는 지금의 제도가 교육 자치를 보장한다. 일반 행정, 특히 정치적인 행정과 구별되는 그런 교육 자치,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그게 지금 현재 교육감을 뽑는 것 외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작용 혹은 시민의 선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역 단위에서
교육 자치는 지금 같은 틀로 꽤 오랜 시간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시, 군, 구, 즉 기초자치단체 레벨에서는 사실은 교육 자체 공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걸 쭉 리스트업 해주셨습니다. 그건 다 현재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님께서 교육장님하고 파트너십을 하려고 계속 노크를 하고 또 교육 경비라고 꽤 큰 재정의 주머니를 가지고서 협상을 할 때 여러 가지 곤란을 겪습니다. 교육장님은 수장으로 계시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일종의 행정 사무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권이나 예산권 또 행정결정권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들이 지금처럼 논의될 때 뭐 교육발전특구, 혁신교육지구, 또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담이 낮아질수록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려면 기초 레벨에서의 교육자치가 부활돼야 된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 교육자치가 60년 전에 직접 직선하던 교육위원회와 교육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군사 정부 때 그것이 수습됐다가 일반 자치와 광역의 교육감만 자치가 다시 살아나고 기초에서의 교육장을 직선하는 것은 지금처럼 머물러 있는 상태이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해 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막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직선제 혹은 교장 초빙제처럼 교육장 초빙제 같은 거라도 단계별로 진전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같이 아까 평생학습센터 동별로 만들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미래교육센터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 공간이 오후에는 아이들이 쓰죠. 그리고 낮에는 비어 있는 공간. 이런 공간 자체도 사실은 교육 자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 평생교육 재정 지원, 평생교육 행정이 되고 있지 않는 거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공간은 공유할수록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관계를 맺을수록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관계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서로 의지하고 같은 주민이라는 의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 다움을 얘기하신 은평구 구청장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학습을 왜 하는가?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것은 1차적인 일입니다. 그 1차적인 일을 넘어서려면 결국에는 지역의 문제, 지역의 과제가 학습의 주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다 고립되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습 고객, 학습 쇼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의 삶이 학습의 주제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깊게 해갈 수 있는 것은 은평구가 말하고 있는 은평다움처럼 각 도시들이 지역다움, 우리다움 이런 것을 찾는 주제, 찾는 공간, 찾는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배움이고 그것이 삶이다. 이런 연결성을 만들어 간 이런 면에서 은평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도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시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최대 이슈에 대해서 다들 잠잠할 때 은평구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지역의 문제를 또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에서 얘기하셨던 주민자치학습센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도구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이천이 제가 종합계획을 세워드렸을 때 만든 이름이고요. 지금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공기처럼 주민자치학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사의 배치 이런 것이 20년 지나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실은 이슈도 그 지역 내에서는 이슈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님도 지금 와서 발표하셨지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녹아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작부터 쭉 봐왔던 사람입니다. 8개 기능 중에 시민교육과 문화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시민교육 기능과 즉 4분의 1이 교육 기능이고 실제로 예산의 문제나 혹은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대부분 교육이 가장 큰 비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계속 그건 증가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10분 됐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가 본래 기능이 뭐냐? 주민의 자치 활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역을 만들려면 결국엔 사람을 만들어야 하니까 사람의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평생교육이 기능하는 것이다. 자치와 교육은 다른 행위가 아니고 앞과 뒤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학습함으로써 자치 활동을 하는 것이고 자치적인 역량이 생기는 것이고 자치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의 배움이 커가는 것 이런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평생학습센터 간판만 달아도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교육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활동은 활동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모순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도 이천 같은 곳이 점차 그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공간이 교육의 공간이면서 실천의 공간이고 또 지역의 자치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학습센터의 모델처럼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의 구별 그리고 그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학습도시들은 계속 고민하시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계속 봐주시는 평생교육사의 배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도록 계속해서 학습도시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분 초과하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기재 양천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 행정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끊임없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은평다움은 지역다움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이천의 사례는 이제 자치의 역량은 평생학습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변종인 본부장님 오랫동안 일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종희입니다. 오면서 올해도 전국에 있는 우리 시군구 우리 관계자분들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이런 기회가 마련돼서 너무 좋다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 시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한테는 지정 토론으로 두 번째 발표하셨던 김경희 시장님 발표하셨던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심 엄청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읍면동 학습센터 관련해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광역, 기초 그리고 읍면동까지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의 전담하는 추진 체제 기구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속도가 생각만큼 나지는 않습니다. 4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읍면동 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단독 조례를 만든 곳은 우리 학습 도시들 중에 19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죄송한데 약간만 6.6%입니다. 더 떼고 말씀해 주실래요? 아, 네. 이쪽은 올릴까요? 뒤쪽에서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아, 네. 조금 더 떼주시고. 그래서 그럼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네. 제가 마이크를 좀 너무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이천의 사례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이천의 사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법규 마련이 필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학습센터 의무화됐지만 읍면동 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자치법규를 갖고 있는 곳은 현재 19곳이라는 얘기는 아직 준비 과정 중이라는 거죠. 조례든 규칙이든 무엇으로 만들든지 읍면동 학습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시군구가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를 학습센터로 만드는 거 그거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학습센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민간 협약을 통해서 심지어 아파트 공용 시설이나 이런 곳에 읍면동 학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권역 내 복지관, 대학, 도서관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전부 다 지방자치 조례로 만드셔서 여건에 맞추어서 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님들께서 좀 자유롭게 접근을 좀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세세한 규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세세한 규정에 담아야 될 것들은 시설 및 인력 확보, 시설 관리, 학습자 관리, 사업 개발과 추진 이런 읍면동 학센터에서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천에서도 보았듯이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그 근거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사 배치와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2010 평생학 도시가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평생학 대상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년 만에 뭘 그렇게 잘하셔서 그때 초창기에 출발을 읍면동 우리 학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평생교육사 12명을 배치를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평생교육사 1명 배치했을까 2명 많이 해야 3명을 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정말로 그 동 단위별로 해서 특성화 있는 지역 문제에 차근한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영패 계신 양경찬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도 하고 조언도 해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지금 다들 공무원 직렬화를 바라보지만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능한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올 4월에 굉장히 반가운 뉴스를 봤습니다. 그 포천시장님이 평생학습직이라는 새로운 행정 직류를 신설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뭐에 근거한 거냐면 19년도에 이제 개정된 지방인사관계법령, 지방인사관계법령이 1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시험 과목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평생학 도시들에서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님께서 행정직군의 교육 행정 직렬 내에 평생교육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도시든 먼저 시작을 해주신다면 그러면은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정말 전문성 있게 읍면동 학센터에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 결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정말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의 그 안정되지 않은 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실 부분이라서 그 부분 생략하고 정말 우리 평생교육사들의 이 직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추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이천 사례에서 보았듯이 읍면동 학센터는 초과하셨습니다. 네.
초과했습니까? 1분 네, 드릴게요. 1분만 하겠습니다. 생활권 학센터를 이천시는 모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평생교육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이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지역의 문제를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대학이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대학을 지원하던 방식을 광역시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꾼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지역의 문제를 가장 쉽게 접근하고 또 풀어갈 수 있는 구조는 우리의 생활권 학습센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학습센터들이 정말 라이즈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평생학센터가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학과 연계하는 분 말씀해 주셨고 그 평생교육 직렬과 관련해서 행정직 안에 세부 직렬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좀 확인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협의해서 각 시군에 그런 걸 이렇게 시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포함해서 자치법규 조례 규칙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전국의 평생교육사분들 오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 이제 자치단체장님들한테 다녀오신 거 보고하실 거잖아요. 예, 자료도 드리고 그거 할 때 이야기를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천시에서 발표했는데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 재선한 시장이 4분 계신데 그 4분이 누구냐면 광명시장, 이천시장, 군포시장, 부천시장이 재선하셨어요. 유일하게. 이 4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초선 임기 중에 4개 도시가 유일하게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이 사업을 했던 도시예요. 그 4개 도시만 재선했어요. 그 당시에. 돌아가셔서 자치단체장들한테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치셔도 돼요. 2002년도. 예. 네, 다음에는 우리 남궁영 회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저도 우리 이기재 양천구청장님께서 통합행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오랫동안 행정을 해왔는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좀 성향이 다른 분이 이제 선거로 해서 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통합은커녕 협력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런닝메이트제, 광역이든 기초든 뭐 가리지 않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런닝메이트제 내지는 임명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4가지 포인트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은평다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는 이제 그 선진국의 척도가 우리 평생교육에 어느 정도 활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선진국일수록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양적으로는 상당 수준에 올랐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고품질의 문제죠. 품질 쪽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평다움처럼 특성화가 첫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그 경연 대회를 할 때 이 제목을 보면서 정말 지역별로 각각의 특성들을 잘 발휘한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특성화가 정확히만 이루어진다면 그 고품질의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대학의 연결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읍면동 내지는 농촌 지역을 가보면 대학하고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과의 연결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번째 포인트로 저는 그 네트워크,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학습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온 국민이 이 폰 하나 안 들고 계신 분 거의 없어요. 정말로 이 디지털 학습, 디지털 네트워크만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든 개개인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리 하나 놓는데 뭐 100억, 200억 드는 거지만 이 지역 단위별로 전산화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거 몇십억이면 되는 거거든요. 많이 들면, 적으면 뭐 몇 억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학습의 체제를 어떻게든 제대로만 갖춰 놓으면 정말 제대로 된 평생학습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역시 전문화입니다. 지방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자치위원 별로 그 이런 이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취미교육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제대로 된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 반드시 1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된다. 저희 세종도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제가 일하는 동안에 꼭 읍면동에 1명 정도는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 포인트로 저는 국가 복지 개념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토건국가 시대였거든요. 국가 예산의 전반적인 규모가 건설 쪽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2010년, 20년으로 오면서 복지 예산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 복지가 평생학습도 복지 중에 하나로 저는 여겨야 되지 않을까.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그 신체적인 복지 이런 쪽을 얘기한다면 기초 단위의 복지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면 평생학습, 평생교육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복지, 어떤 고급 단위의 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평생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복지 개념이 이런 그 좀 개념이 확대돼서 평생 교육을 정신적인 복지 개념으로 좀 확대시켜서 국가 지원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가 이루어지고 광역은 광역대로 또 역할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기초에서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기관,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말씀해 주셨고요. 디지털 학습의 강화, 또 전문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의 배치, 국가의 평생교육복지 지원 강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궁영 회장님께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의 또 그 전문가이시면서 또 현장에 계신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플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탁월하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30분이 남아 있는데 더 일찍 끝나고 좀 쉬면 다음 진행할 때 편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3분 이상의 질문과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의견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 사전에 예약하신 분 없으세요? 네. 뭐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뭐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 뒤에 용감하게 손 들어주시면 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시죠. 3분 이상 하셔야 끝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학습 공작소 한성근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받고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오늘 그 구청장님, 시장님 발표 들으면서 이렇게 포럼에 자치단체장님들이 발표하는 게 굉장히 학습이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가 계속 전국에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오늘 뭐 어떤 분이든 좀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도시들마다 뭐 그 특성화도 그렇고 또 읍면동도 그렇고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제대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근데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게 되게 안타까운 실정이긴 합니다. 뭐 인력 배치나 운영이나 또 어디든 해도 된다 뭐 이런 그런 게 좀 뭐랄까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현장에서는 좀 치열하게 도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탄탄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들은 앞으로 학습 도시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별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학습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이걸 여쭤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은평구청장님하고 우리 양천구청장님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만나서 반갑고요. 또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정말 이 도시 그 평생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데 그게 어디 가서 도대체 말을 들어야 되는지 다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도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많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토론하듯이 많은 곳에서 이런 토론 문화라던가 또 발전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또 국가 기관과도 많이 서로 연계하면서 우리 이 문제 하나하나를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통합 행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도 제가 지자체장을 하면서도 많이 필요로 했던 사항인 거고 많이 원하지만 실상 지역에서도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내년에는 이제 통합 돌봄 문화가 이제 돌봄이 우리가 바뀌고 있잖아요. 돌봄 같은 경우는 바뀌고 있는데 저희 은평만 해도 내년에는 돌봄국을 신설합니다. 최초로 이제 돌봄국인데요. 생애 주기별 돌봄을 하는데 이때 학교 학생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논의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통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시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은평 다음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노력했듯이 그 도시만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의 평생학습 도시에 우리 이제 일동일대학에 대한민국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의 은평의 일동일대학이 과연 정말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저희 지역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특히나 내년 예산은 가장 지금 제가 구청장을 재선을 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여서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아마 여기 단체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 없는 예산 중에서도 그 지역 문제를 지역의 문제,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다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같이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양천구는 사실 아까 학원 중심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이사를 오시고 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끝나면 이사를 가시고 이런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초중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지원 활동을 할 건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제가 아까도 평생교육의 영역이 지금 현재는 그냥 어르신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뭐 댄스, 요가, 뭐 체조, 그 다음에 뭐 조금 나가면 뭐 인문학이나 어학 같은 거 공부 좀 하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미래 교육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그 학교 과정에서 각 다 학교에서 이제 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1대1 진학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도 지난해 한 1대1로 한 2,500명 정도를 상담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상담사들을 모집을 해서, 그리고 뭐 그 진학 입시 관련한 여러 가지 설명회 이런 것도 거의 20여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시 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교육 부담들, 그래서 지나치게 학원에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 공공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 이제 주민들과 관련한 교육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하고 있는 교육보다도 좀 약간 특성화된 교육으로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신월 평생학습센터를 저희가 개소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좀 특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 뭐 원예, 뭐 예를 들어 재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리, 뭐 이런 좀 특성화된 그러니까 뭐 취미 여가이긴 하지만 혹은 거기에서 취미 여가를 넘어서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제2의 잡으로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좀 연계를 해서 좀 시설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강의실만 하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설이 좀 들어가서 전문화된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양병찬 교수님께서 아까 2,000사례 얘기하면서 주민자치 교육 학습센터,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뭐 18개 동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 그냥 이름 바꾸고 평생학습사 하나 뭐 모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좀 특성화된 것들을 제대로 그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 궁금증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천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 학교에서 못하는 교육,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그다음에 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러니까 제2의 뭐 자격증이든 뭐든 어떤 새로운 직업을 향해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 이런 부분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답변도 발표 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예, 다음 또 의견 있으신가요? 네,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오늘 남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드십니다. 다시 평생 학습 시대로가 1회인데 이 학습 시대 축제가 아니라 문제 이슈화를 시켜서 이거를 그 교육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기재 구청 다른 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귀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기재 구청장님은 문제를 이슈화 시켰거든요. 앞으로 나갈 방향을. 근데 이제 박승원 그 좌장께서는 공감을 많이 한다. 다른 패널 분들도 공감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울에서는 김미경 우리 구청장님이 그 평생 학습 시대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기재 구청장님이 발표하신 그 문제화 이슈 교육감, 엊그저께 교육감 선거가 끝났지만 관심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기재 구청장님이 발표하신 그 이슈화를 여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발표를 하면 이 평생 학습 시대로 주관하는 이 단체가 교육계를 주도하는 단체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기재 구청장님 이슈화를 만든 거를 공론화해서
어떤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서 토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을 우리 이기재 청장님한테 요청하시는 거죠? 아니, 그 박승원 패널님께서 이 예. 주제를 정리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문제를 이슈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미경 구청장님이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구청장님이신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슈화해서 그 문제를 그 해결이 되게 정착이 되게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전제가 지금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기재 청장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전국 평사도시협의회에서 이걸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논의하는 거를 여야를 막론하고 싫어해요. 예.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싫어요. 이거는 선거 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사실은 이제 이 의견을 줬어요. 저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서 어떤 시민들,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들 잘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향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협의해서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더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주 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 계셨는데 가셨나요? 계세요? 예,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우리 평생학습 도시에 계신 평생교육사들께서 한 자리에다 또 함께 해주셔서 아마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지정토론 우리 변종님 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저기 남궁영 원장님께서 학습 도시가 우리 이제 그 직류가 지금 만들 수 있게끔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직렬은 중앙에서 하지만 직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시행이 되도록 전국 평생학습도시의 회장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고 또 시군구학과 협의회 회장님 오셨는데 함께 그 힘을 모아서 평생교육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직류로 만들어서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꼭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생교육사 직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네. 그 직렬은 중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류를 꼭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을 우리 협의회 임원들이 만났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다 드렸고 그런데 이제 논의는 해보시자고 했는데 지금 교육위원장이 상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테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행안부에서는 이제 이 직렬을 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행정 직렬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병정임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잘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예, 그러면 뒤에 어디 계신가요? 예, 저기 뒤에 맨 뒤에 한 분 계십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 갖다 주시죠. 평생학습 교육사가 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나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우리 광명 시민이신가요? 이따 평생학습 원장님하고 개면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우리 양명찬 교수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에서 관련 과를 시간제로 입학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네, 대학원을 가셔도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님들의 못다한 말씀 1분 이내 짧게 한 말씀씩 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생학습 축제 박람회 한 20년을 지나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평생교육사들은 늘 노동을 했고 또 학습자들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밑에서 애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축제를 첫 축제를 기획했던 저로서는 늘 그게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우리들의 문제 또 더 크게는 평생학습 시대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되게 의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은 좀 더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다. 기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까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표하시면서 의의를 더 찾으시는 그런 것도 좋고 또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실제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평생교육사 혹은 시민들 또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 또 학교 이런 영역별로 아니면 같이 섞여서 더 대토론을 계속 해가는 것이 학습도시 심포지움의 페스티벌의 특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내년에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무원 직류를 신설하게 그 지방의 인사관계 법령을 개정했던 취지가 직류 신설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애가 없다 보니까 각 상황들은 다른지 채용할 수 없는 그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제안이 됐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습도시 시장 군수님들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직류로 교육행정 직렬 안에 직류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안정되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 이걸 추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협의회 안에 정책분과 뭐 이런 소분과를 만드시고 구평원의 우리 지역 평생학습실하고 또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추진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평원은 늘 우리 도시협의회와 함께 열심히 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략 하실 때입니다. 우리 이기재 청장님. 예, 장시간 이렇게 지켜보시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여간 뭐 단체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워낙 그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시설적인 측면이나 인력, 그다음에 예산 등등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행정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돌이 오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평생학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평생학습 시대로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죠. 아까 도시의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상 이제
때에 퇴임하시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시 우리가 공교육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에 전국의 평생 교육사분도 계시고 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나온 의제들 잘 보아서 저희 평생학 도시협의회가 의제를 만들고 공론화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평생학 축제를 준비하면서 내일 모레까지 광명시가 광명시 평생학 축제 그리고 광명시 주민자치 박람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과 바로 옆에 시민체육관에서 들어주고 있는데 비가 와서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국 평생 축제도 내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다 함께 여기 머무시는 분들은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녁에 평생교육사 여러분들이 또 호프집에 모여서 평생학습인의 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도 함께 잘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우정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장을 너무 잘 맡아주셔서 시간까지 너무 딱 맞춰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축하 공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술인 팀인데요. 이 팀들은요 각자의 다른 음색을 가지고 더 풍성한 목소리로 또 합을 이뤄내서 함께 할 예정인데요. 밖에 계신 분들 안쪽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아무래도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의 함성과 박수가 있으면 더 잘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가 우리 경연대회도 할 건데 아마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 안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 청년 예술인 트윈지라는 팀과 함께 할 텐데요. 물랑루즈의 OST죠. 레드 마멀레이즈와 붉은 노을이라는 두 곡 아주 신나는 곡인데 이 앞에 지금 한 10,000명이 있어서 쭉 갑자기 빠지셔갖고 근데 지금 참석하신 10분들을 위한 응원곡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당백으로 들어주시고 힘내서 멋진 경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공연단들 우리 트윈지의 멋진 공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oul sisters, let me hear your flow, sisters. Hey, sister, go, sister, soul. Lady
앵콜 나올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